네, 김종민 씨 고맙습니다. 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골고루 시선을 다양한 포즈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데 김종국 씨의 많이 솟아 있습니다. 예. 네, 정말 힙업이란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방송 3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가수왕에 이어서 예능왕까지 섭렵한 김종국 씨는 글로벌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이번 독보자라 휘날리며에서 문화하풀 한국 알리기에 도전합니다. 여행은 운동하는 것이라는 남다른 여행 철학을 가졌지만 이번 여행에는 넘치는 운동욕구를 좀 자제하고 한류 전령사로서 든든한 맏형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맏형다운 따뜻한 눈빛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아유, 포근합니다. 네, 우리 구기 형님. 네. 맏형다운 여유있고 따뜻한 미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김종국 씨 먼저 만나보셨고요. 다음은요, 아까 보니까 이분 보기 위해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저기 줄을 쫙 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께 지현우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현우 씨.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골고루 시선과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우 씨는 독보자라 휘날리며에서 신사의 품격을 벗고 느림보 하이리한 스타일의 본캐를 여과 없이 드러낼 예정입니다. 여행도 작품처럼 임하는 꼼꼼한 성격이 준비 단계부터 빛을 발한다는데요. 자칭 노잼 예능 경력에 큰 파란까지 예고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심을 설레게 했던 스윗한 미소, 오늘 저희 골든마우스홀에서 감상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현우 씨 고생하셨고요. 안쪽에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자,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재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주우재 씨. 네.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시간 두시면서 포즈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년 막내의 서름을 딛고 넘버3로 급부상한 주우재 씨인데요. 주우재 씨는 펀치한 비주얼만큼이나 압도적인 입담을 뽐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우재 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 벤마피의 밤을 주름 잡으며 게임판을 주도하는 주작가의 새로운 캐릭터까지 탄생시키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만능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시원시원한 주우재 씨 보고 계십니다. 아우, 손가락 도 기시네요. 대단합니다. 예. 자, 다양한 포즈 감사드립니다, 주우재 씨.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쪽에서 뵙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께 아주 반가운 얼굴입니다. 노상현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포즈 취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실제 노상현 씨를 보고 계십니다. 자, 최근 드라마 파친코로 전 세계 드라마 팬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킨 노상현 씨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노상현 씨는 독보자라 휘날리며를 통해서 리얼 여행 예능에 도전을 했는데요. 해외 유학파 출신답게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요. 남다른 여행 경험치로 멤버들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이 진짜 멋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약간 쑥스러워하는 모습도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노상현 씨까지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요, 요즘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포테이너입니다. 황대현 씨를 소개합니다. 황대현 씨 역시 자리에서,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포즈와 함께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들 중에 유일한 20대인 황대현 씨는 MZ세대의 대표로 힘내서 젊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빠른 습득력으로 국대급 예능 활약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막내의 패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대현 씨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현 씨를 골든 마우스에서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소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자, 황대현 씨는 무대 위에 그대로 계시고요. 이번에는 출연자 5분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4분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5분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어벤져스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엄지손가락이 예, 말썽이지요?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파이팅! 아, 누구 됐어요? 포즈 좋습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포즈를 취해보았고요. 네, 오른쪽에도 계시니까요. 네.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연자분들 그대로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황지영 PD와 김윤식 PD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을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가운데에 모시는 게, 예. 나중에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시 김종국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황정 PD님? 자, 파이팅! 네, 이쪽 바라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현 씨는 뭐 하기 좋아하는데 서로 자, 원래 자유 포즈 한번 할까요? 네, 자유 포즈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차이 포즈! 아우, 우지 씨는 거의 뭐, UFC 파이터의 포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대기실로 다시 이동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질문이 나왔네요. 예. 야, 첫 번째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현정 기자인데요. 사실 50명, 뭐 500명도 아니고 소규모의 5분이 덴마크란 나라에 어떻게 한국을 알린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랑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단순히 한국을 알린다는 게 K 아이템을 판매하는 걸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특별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연출님께 궁금하고, 또 노상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경영학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활약을 기대해봐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영상 보니까 뭐 분노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예능에 많이 나오셔서 좀 어떻게 활약을 할 것인지 알 것 같은데 배우님은 첫 예능이신가요? 그래서 반전 매력을 뭐 좀 발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연출진 중에서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황정 PD께서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한국을 뭐 많이 알리고 이런 거에 그럴 순 없지만, 그냥 여행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나라도 조금 접근성이 좋은 나라 대신에 낯설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지만 참 가기 힘든 나라를 좀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라 선택할 때 뭐
거기서도 K 문화나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뭔가 공연을 보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뭐 파리로 나와야 된다든지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저희가 찾아가서 뭔가 전달을 조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기획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생현 배우님 토조에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그냥 우선 뭐 첫 예능이기도 하고 많이 긴장도 되고 했지만 어쨌든 가서 다 같이 장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같이 여행하는 한 명의 출연자로서 그냥 열심히 최대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그냥 노력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 보셨던 바와 같이 제가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분노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분노는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뭐 승리의 포효라고 할까요? 깍지치기를 이겨가지고 제가 굉장히 신나가지고 한번 소리를 질렀는데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이 뭐였죠? 네, 분노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포효였죠, 포효? 판매하는 네, 도움을 맞습니다. 주셨는지 뭐 여러 네, 뭐 네, 아, 그때 영어도 잘하시고 아, 경영학도 그렇죠. 전공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네, 여쭤봤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 덴마크 분들께서 꼭 그 덴마크어 외에도 그냥 영어를 쓰시기 때문에 같이 영어를 하는 입장으로서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노상현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순수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다음 질문이 예, 순서대로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황재원 PD님의 차기작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작품 또 새롭게 연출하시면서 전작이 워낙에 화제성이 높았다 보니까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현진 분들께는 덴마크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생소할 수 있잖아요. 좀 그 와중에 본인이 좀 어떤 점이 제일 낯설었고 어떤 점이 좀 신기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조우재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맛 먹방 콘텐츠가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덴마크 안에서 어떤 또 먹방을 좀 보여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연출 부담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더 좋은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당연히 생각은 있었지만 부담을 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대신 조금 새로운 조합, 새로운 사람들과 조금 MBC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프로를 하면 어떨까. 나온산 하면서 약간 플랫폼에 맞춰서 연파든 이렇게 웹예능 날 것도 해보고 해서 조금 이번에는 조금 정제되지만 조금 힐링과 약간 눈이 즐거운 그런 프로를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주우재 씨에게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예, 무엇이 낯설고 또 무엇이 신기했는지 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것까지 제가 대답하면 될까요? 네,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예, 김종국 씨가 도와주실 거로 예, 사료됩니다. 뭐 일단 덴마크에 대한 첫인상은 뭐 너무 죄송한데 저를 좀 안 쳐다보시면 아니 쳐다봐야죠. 이렇게 막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같은 네, 팀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예. 덴마크가 되게 생소하고 좀 제가 제대로 어떤 영상으로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그 나라의 비주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예.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거기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와요. 근데 우산을 안 쓰세요. 우산을 안 쓰시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준비해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뭐 물장구를 막 치고 그대로 또 해가 바로 뜨면 또 말리시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서 좀, 생소하면서도 좀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먹방과 맛없게 드시는 그걸로 좀 예. 인기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뭐 유행까지 하고 있나요? 뭐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조금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덴마크를 가서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푸드파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이런 흑염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깨어나면서 덴마크에서 닥치는 대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서 먹더라고요. 예. 뭐 그리고 일단 그 동안은 약간 거짓 방송을 한 거니까 사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네. 거짓 방송. 그렇게 잘 드시면서 막, 기자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 안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건 얘기를 저의 하셔야. 예. 그 앞전에 거짓 방송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거짓이라기보다는 제가 활동량이 한국에서는 너무 없으니까 덴마크를 갔는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까지 되니까 이제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왔어요. 예. 한국 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과하신 마음은 달기에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저 앞쪽에 계신 순서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IMBC 백수원 기자입니다. 황지영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멤버 5명 구성 배경 이유, 섭외 이유랑 그리고 섭외 때 생각했던 멤버들의 인상과 현실에서의 모습이 가장 달랐던 멤버는 어떤 멤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금 신선한 인물들 그리고 영한 인물들을 조금 찾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섭외를 픽스를 했었었는데요. 기획 당시에 동계올림픽 시즌이기도 했었고 뭔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되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경기를 하는 모습이 약간 저희 세대와는 또 다른 MZ세대의 저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면서 또 저희 MZ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약간 또 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멤버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했었었고요. 그리고 중국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MBC의 고정 예능을 근래에서는 안 하셨는데 저희 이렇게 모구하다 보니 되게 예능에 소위 말하는 그 선수분들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뭔가 이 멤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맏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어를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되게 섭외하면서 가장 놀랍게 저는 알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까막눈으로 알고 있는. 예, 근데 이제 다행히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한국 시청자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 저희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나훈산 하면서 한번 제가 무지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셔서 이분이 여행을 가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도 좀 궁금했고 저희 이제 시간대가 아무래도 주말 저녁 시간대인데 그 또 직전에 또 KBS 연기 대상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해서 저희 시청층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member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우재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 올해 데뷔한 지 오래되셨지만 요즘에 되게 활약이 젊은 여성분들의 여심을 되게 잘 캐치하시면서 엄청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김종국 씨와의 이 토닥거리는 이 케미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노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역할 자체는 되게 작을 수 있는데 이분 역시 그 젊은 여성분들에게 되게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몰랐던 어떤 신선한 인물이 예능에 나왔을 때 보이는 또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어필될 수 있겠다 싶어서 멤버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황재원 PD 이렇게 용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꽉 차 있는 캐스팅 뒷이야기들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마이크가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요.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좀 봤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조은별 기자고요. PD님이랑 멤버분들한테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게 엔데믹 들어오면서 아마 MBC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해외 여행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준비 과정이랑 또 현지에서 뭐 힘든 점은 이렇게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이게 뭐 이제 기획 의도에서 K 힙한 물품을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그 K 힙한 물품의 판매 선정하는 기준은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 멤버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덴마크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때 혹시 뭐 국뽕이 차올랐던 순간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출진의 답변과 출연진의 답변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촬영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다 재밌게 잘 했는데 좀 덴마크 현지 날씨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좀 변화무쌍한 날씨였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할 때에도 이제 저희 출연자분들도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지고 사실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거기다가 좀 저희를 이제 찾아와 주신 손님들도 좀 그런 날씨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날씨에서 좀 기다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되게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 잘 돼서 그런 것들도 좀 에피소드로 저희가 방송에 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게 네, 거기서 이제 물품 선정.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선정한 물품은 일단 좀 저희 어떤 전통이나 그런 디자인 같은 걸 좀 모티브로 삼아서 좀 현대화해서 만든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뭐 크게 예를 들자면 고려청자 무늬로 만든 뭐 에어팟 케이스라던가, 어쨌든 좀 요즘 그냥 단순히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좀 실용적인 물품들, 실용성을 좀 갖춘 것까지 좀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래야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어떤 해외 손님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장벽을 좀 낮게 가지고 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걸 초점으로 좀 물품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무선 충전기 이런 것도 아주 독특하고 참 매력적인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뭐 김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팬도 만나시고요, 막 네. 우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아까 질문에 그 국뽕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뭐 늘 뭐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문화의 자체에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뭐 저희 뭐 이제 K-팝 또 아이돌 후배분들에게 좀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잖아요, 이런 후배들이. 그래서 그 현지에서도 그런 음악들을 그 외국분들이 직접 많이 이렇게 커버하시고, 그런 또 모임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그 덴마크를 잘 모르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순간순간이 사실 좀 국뽕이 좀 느껴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아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희 노래를 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나라의 그 지금 수많은 그 아이돌 분들의 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K-팝 가수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김종국 씨 자체가 저에게 국뽕을 좀 가져다 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요? 네, 저희 뭐 이렇게 판매하고 할 때 너무 또 영어도 유창하시지만 너무 많히 알아보시고 줄도 서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아무래도 연예인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해외를 나갔을 때 많은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우나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K 이 문화 여러 가지 뭐 아이돌 후배들이나 정말 많은 뭐 드라마, 영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외교가 정말 너무나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걸 좀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든 5분이 다 문화 외교 사절단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선 기자님이 질문하고 좀 겹치긴 한데 전 좀 다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PD님께 그 엔데믹이기도 했고 또 거리두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어떻게 언제부터 기획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구상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번에 덴마크 가셨는데 또 다른 나라 가실 계획 있으신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분들 중에 그 사실 덴마크 분들이 저희 전통 상품 같은 걸 좀 낯설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뭐였는지 스포 안 되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올 초부터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여행 프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언제 풀릴지 모를 상황이었고 막 3차 접종을 막 맞고 있던 시절이어서 이런 거가 너무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덴마크라는 나라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올 초에 가장 먼저 이 노마스크로 일상으로 회복을 한 그 북유럽의 나라들 중에 덴마크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조금 우리도 가서 그들의 분위기를 조금 보면서 조금 전달을 하면 어떨까. 가서 설사 우리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조금 그런 분위기를 조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덴마크라는 나라가 저희가 5월 중순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갓 여름이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촬영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 조금 사실은 더 따뜻했을 때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또 오래 기획을 하는 거는 또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민폐라 조금 서둘러서 갔다 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여차적인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릴리즈할 시점에는 조금 많이 풀어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소개를 좀 해주시면 대현이가 좋을 한번 것 또 같아요. 황대현 씨가 그러니까 우리 K 물품에 대해서 덴마크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반응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좀 인기가 있었던 아이템이 말씀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요새 에어팟이나 좀 그런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셔서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한국 문화 디자인이 되게 이쁘다고들 많이 생각하셔서 되게 흥미롭게 이쁘게 봐주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유럽 분들이 생각보다 호기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동네에 덴마크 분들이 오셔가지고 덴마크 전통 물품을 판매하고 계신다. 저는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네. 과연 처음에 겁을 많이 냈죠. 네. 우리는 지나갈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떨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너무 예쁘다고 또 해주시고 실제로 구매까지 또 많이 이어져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막 내가 봐도 안 살 것 같은 거 남한테 팔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가장 좋았던 건 그래도 요거 나도 살 법한데 싶은 물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들도 예뻤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전통 어떤 물건이었다 그러면 약간 그게 팔 때 좀 저희도 애매하거든요, 설명하기가. 근데 이게 적절히 요즘 사용하시는 많은 물건들과 접목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이어서 저희도 팔 때 뭐
약간 좀 배짱 부리면서 판 물건들도 있었고, 예. 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렇게 골프를 안 치는 덴마크라는 나라에 골프를 안 치는 분들에게 네. 하려고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약간 그 볼 마커를 볼마가 팔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좀 전략을 세워서 한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물건을 팔았을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셨어요? 바로. 자, 저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저 황지영 PD님이랑 김종국 씨한테 질문 드리고요. 이게 뭐 K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보면 프로그램 설명 보면 덴마크 여행기라는 것도 중요한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동시간대에 어쨌든 1박 2일은 국내 여행기를 다루고 있고, 어쨌든 이게 같은 후발주자로 시작하는데 해외여행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SBS에서는 집사부일체로 비슷한 멤버 구성으로 남자 멤버들이 어쨌든 때로 같이 나와서 하는 비슷한 구성 형식으로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서 기시감 같은 거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PD님이 어떤 뭐 차별점이나 관전 포인트 같은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국 씨는 런닝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다른 채널에서 나오시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일요일의 남자가 되셨는데, 그리고 여기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좀 예능 고수시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촬영하시다 보면 내가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담감 같은 거 느끼시지 않으신지, 아까 PD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믿고 맡길 만한 멤버가 김종국 씨인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런 생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타 프로그램을 남자들이 나와서 멤버가 다 남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여행기가 겹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시간대가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었고요. 기획 당시에서는 그런 거였고, 사실 저희도 이제 밤 시간대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각자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희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기획했었을 때 조금 2년이 넘어가는 이 코시국 속에서 예전에 했던 이런 뭐 세계 속으로라든지 뭐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을 막 계속 돌려보고, 유튜브에서만 이제 여행기들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도전이겠지만은 먼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시원한 그림에 조금 지쳐있는 그런 눈과 마음에 조금 위로를 조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 막 저희가 막 게임 프로나 아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밤에 저희 멤버들끼리 막 게임도 하고 자연스럽게 놀았지만, 사실 기획 자체에 막 그렇게 막 버라이어티성으로 막 이렇게 하는 프로가 아니고, 그냥 남자들끼리 가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좋은 취지의 어떤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그냥 여행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멤버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 조합이 도전이라고 했던 것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도한 거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죠. 예능이나 어쨌든 자기 모습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좀 카메라 익숙한 분들이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많이 됐지만, 근데 이런 케미들이 잘만 하면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다른 시리즈들은
보통 촬영 일자를 한 뭐 열흘 정도는 빼서 제작을 하는데 저희는 진짜 너무 바쁘셔서 8박 9일 또 길이 멀다 보니까 가는 날 오는 날 빼다 보니까 정말 촬영은 한 8일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케미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가장 컸었는데 너무 잘 친해지시고 너무 서로 이게 너무 좋아져서 이 멤버십이 저희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첫 만남과 마지막 때의 모습에 서로 멤버들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를 보는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일단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도 일요일 날 하루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좀 그렇다고 생각을 근데 이제 처음 제가 섭외를 받았을 때는 사실 이게 편성이 일요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편하게 여행 가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저도 이제 MC 활동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훌륭한 또 우리 제작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단 하게 됐는데 이제 뒤에 이제 이게 주말 프로가 일요일이 되는 바람에 일단 하게 됐고요. 근데 다행히도 런닝맨에서의 어떤 저의 어떤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역할도 다르고 그리고 가장 큰 형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 멤버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줬을 때 야, 뭐 예능에 큰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욕심이 없구나, 그냥 여행이고 하니까 정말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담이 없이 저는 일단 갔는데 세상 그렇게 완전 찐 예능을 찍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이제 뭐 우재도 많이 도움을 줬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이거를 막 예능적으로 너무 자기적으로 웃긴 걸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서로 간에 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또 새 멤버들이 많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좀 판을 많이 깔게 된 그런 역할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좀 이런 우리 다른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한 며칠 동안 변해가는 모습, 이렇게 뭐 성장 드라마처럼 좀 달라지는 모습, 그런 걸 보시는 재미가 아마 좀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갔지만 가서 현장에서 많이 놀라고 또 근데 이제 멤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좀 잘 풀고 온 것 같습니다. 김종국 씨가 계시면 뭐 일단 인간계 영역을 이제 넘어가는 예능인이시잖아요. 정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습니다. 믿고 동생들이 아주 잘 따라줬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차별점은 황지영 PD가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손 들어주셨던 최하성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김샛별입니다. 저는 노상현 배우랑 홍대현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두 분 다 고정 출연으로 첫 예능인데 합류한 소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나왔던 부분인데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노상현 씨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친코로 화제 많이 모을 때 사실 다른 곳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도포자락에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이번 예능을 통해서는 파친코와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주실 건지 그리고 어떤 각오로 임했는지 그런 것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정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친코 이후에 간단한 인터뷰들이나 이제 잡지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 예능에 이제 출연하게 된 거는 물론 아무래도 이렇게 섭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여행을 통해서 파친코 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죠? 일단 정신 좀 차리고 죄송합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콕 집어서 노상현 씨한테 질문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죄송한데 좀 약간 이쁘게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상현 씨. 두 번째 질문이 아니 뭐 이제 일단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황대현 선수한테 질문이 있었고요. 다른 매력을 어떻게 새롭게 보지? 그럴 거면 너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해. 파친코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역할이기도 했고 작품 자체도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예능인 만큼 훨씬 더 가볍고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많이 활동을 이제 많이 보여주지 않으시다가 이 예능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솔직하게 속아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도포자락이 었는지 속아서 왔다고 저희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당한 것 같아요라고 기억이 있어요. 밤마다 방에 들어와서 저 어떻게 하죠? 이거 괜찮을까요? 제가 몇 번 크게 당한 것 물어봤잖아요.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죠, 기자님. 굉장히 바빴지만 네. 바빴지만 아주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속아서 왔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불편해요. 그때 그 약간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여행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막 드라마를 2개씩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바쁘신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힐링은 네네. 정말 아니 뭐 보시는 분들이 힐링하시면 되죠. 아니 힐링할 거면 집에서 쉬어야지 뭐하러 일하러 갑니까? 덴마크까지. 그 지난 일이잖아요. 예. 아니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일하러 가서 힐링할 생각을 했다니. 힐링을 바라면 안 되죠. 네, 작품 속에서 노상현 씨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 대충 조금 약간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황대현 씨도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첫 예능이라서 되게 낯설고 좀 어려웠는데 멤버 형들이랑 또 제작진 분들이 잘 기다려주셔서 또 재미있는 촬영이 됐고 또 기억에 남는 예능 첫 고정 촬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현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현이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들어와서 저도 속은 것 같아요라고 심한 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힐링이라고 해서 저도 선뜻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되게 행복했던 약간 기억 조작이 저희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포스터 진짜 자세히 좀 보시면 많이 야위어 있어요. 저희 5명이. 저게 아마 중반부 이후 그럴 거예요. 네. 네, 포스터로도 아마 그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예, 뭐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많이 또 덴마크와 저 여러 예쁜 그림들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황재원 PD가 말했던 힐링이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네, 저희가 무슨 힐링입니까? 네, 우리 국민분들, 우리 또 보시는 분들께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치 또 두 분이 또 끝에 앉아 계시니까 뭔가 좀 더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답변 이번에 된 거 같죠?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뒷분으로 먼저 드셔가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TV 데일리 황소영 기자입니다. 사실 아까 많이 질문이 나올 때부터 손을 들고 있었어서 굉장히 많이 좀 겹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선 PD님께는 계속 엔데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현지에 가서 혹시 입출국 과정에서 뭐 예전에 해외 이렇게 예능보다는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황대현 선수에게는 사실 뭐 은퇴하신 선배분들이 뭐 스포트레이너로 활약하시면서 예능에서 활약하시는 건 굉장히 많이 봤는데 현역에 계시는 분이 고정 출연을 하시는 거는 잘 보기 드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을 많이 좋아하셔서 예능 출연에 좀 마음이 열려 있으신 편인지 좀 어떤 마음으로 예능에 자주 출연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김윤주 PD가 여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덴마크는 코로나가 이제 풀린 지 올해 초부터 풀렸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워져서 입출국 과정에서의 어려움보다는 그냥 좀 전보단 좀 검사 같은 걸 이제 입국하고 날 때 좀 검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확실히 코로나가 풀리면서 비행기가 많이 적어져가지고 저희 출연자 분들도 좀 그 비행기 편수가 너무 적다 보니 그거에 관련돼서 좀 에피소드가 방송에서도 담길 게 있어요. 그런 약간 비행기 편수를 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건 방송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덴마크 현지에서는 전혀 그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입국도 조건이 없었고 한국에 들어오는 게 조건이 있는 거고 현지에서 뭐 어디 가거나 뭐 전혀 제재가 없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덴마크는. 네. 다행입니다. 네, 황대현 선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역 선수로서 고정은 되게 드문 일이지만 되게 제가 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 그런 것들이나 또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거운 추억이나 좀 이런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정신력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이번에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성적에 영향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네, 참 좋은 경험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국가대표 황대현의 모습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MBS 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저 멤버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에 보면 이제 여행을 통해 또 다른 나를 찾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각자 또 다른 나를 좀 찾으셨는지 또 서로 보면서 이 멤버의 다른 점을 좀 찾았다는 게 있을지랑 또 덴마크 여행이 좋으셨다면 주위에 추천해주고 싶거나 다음에 만약 같이 갈 기회가 있다면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황대현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에서 유일한 20대고 막내라고 하셨는데 이제 형들과 다니시면서 좋았던 점과 좀 배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황대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자, 황대현 선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형들이랑 어울리면서 무엇이 좋았는지 또 무엇이 혹시 조금 그랬는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이제 상현이 형이 제일 많이 안 나는데 9살 차이다 보니까 얘기하다가도 가끔 좀 못 알아들는 약간 시대의 그런 말씀도 가끔 하시는데 형들이 그래도 좀 뭐 그런 것들이나 약간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몰랐던 그런 역사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냥 뭐 저희가 즐겁게 차에서 음악을 틀고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있을 때 대현이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4명만 즐거워하고 저희는 이제 듀스의 여름하늘서를 틀어놓고 군무를 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황대현 선수만 어디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처럼 앉아 계셨던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노래 때문에. 그래도 좀 형들이랑 이렇게 근데 혀를 찬 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찌시 들어가네. 형들이랑 좀 재밌는 추억 만들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덴마크에 관련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또 다른 뭐 나를 찾은 거 뭐 이런 거 뭐 아까 우재 씨도 얘기했고 일단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희 덴마크란 나라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나라 갔다 왔던 저희들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여행을 권해드리고 싶은 나라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좀 많은 걸 전달해드리고 뭐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촬영을 해나가다 보니 한국에 대한 사랑,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 좋아합니다. 외국 나가고 해외 나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논현동이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마 그래서 진짜 제가 한국을 많이 더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그리고 종국이 형의 또 다른 김종국을 발견을 했던 거는 뭐 있나요? 실제로 운동을 한 2, 3일 못해도 살 수 있구나. 맞아요. 처음 느꼈습니다. 네, 처음 운동을 느꼈더라고요. 한 4일, 5일 연속 안 해도 이게 안 죽는구나, 괜찮구나. 괜찮구나.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우 씨. 저는 반대로 그 여행을 좋아해서 사실 스케줄만 아니었으면 며칠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가지고 덴마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자연이 너무 좋고 또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고 그래서 얘도 조용하니까요. 나라도 조용하고 현우도 조용하고 혼자 약간 다큐멘터리를 찍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 여행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제도 뭐 새로운 나를 찾은 거하고 뭐 추천할 분 혹시? 새로운 저를 발견을 안타깝게도 못했고요. 아니 아까 그 음식 푸드파이터? 예.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 말고는 그냥 저는 진짜 재밌게 뭐 힘들지만 재밌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온 것 같고 덴마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그냥 되게 유난 안 떠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법한 그런 나라다. 좀 저희가 다 같이 느꼈는데 덴마크에 있으면서 그 어떤 가게에서도 음악을 크게 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어떤 주변에 대한 배려가 되게 있고 되게 조용하고
좀 뭐 이렇게 막 뭐랄까요 속된 말로 진짜 막 이렇게 좀 이 속된 말을 잘 몰라가지고 속된 말을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자칫하다 나올 뻔했어요. 네.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우악하는 막 그런 게 없는 나라여서 좀 휘게 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저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현지에서 판매한 K 아이템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랑 협업을 하신 건지 판매하기까지 과정이 궁금하고요. 또 아까 PD님이 김종국 씨랑 주우재 씨 투닥거리는 케미가 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좀 독특한 케미가 있는 조합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은 물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자칫 공중파인데 어떤 거에 광고나 이런 게 돼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품을 파는 게 좋을지부터 고민을 했고, 뭐 기획 당시에 주변에서는 너네 해외 가서 홈이랑 갑한다며 막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 정도로 어떤 물품과 어느 곳과 저희가 협업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물품들이 MZ세대들한테 되게 힙하게 히트를 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세대만 생각하면 약간 외국인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에는 조잡하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올드한 옛날에 그냥 나무를 조각해서 하는 그런 타일 종류, 이런 되게 한정된 물품들밖에 없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래서 젊은 친구들이 희귀템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것에 내 돈을 쓰는 이 요즘 세대에 맞물려서 이렇게 히트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하는 되기 때문에 사실 공중파에서 어떤 이런 좋은 취지로 이 물품을 이용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같이 진행하게 됐고요. 사실 되게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자는 덴마크 관광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냐, 항공도 다 항공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내 돈 내산 MBC의 돈과 웨이브의 돈으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선택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쨌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좋은 취지에 공감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물품들이 디자인 강국이라고 하는 덴마크에서 우리 물품이 팔릴 수 있을까도 사실 궁금한 포인트였는데, 너무 감사하게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들이 봤을 때 조금 뿌듯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관심 케미. 네. 케미 일단 이게 저희도 이제 기획할 때 차라리 음식이면 공감대도 빨리 있을 것 같고 접근성도 좋을 것 같은데, 물품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화 될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행기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너무 다행스럽게 판매를 찾아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이 각 그 판매지마다 어떤 조편성이 되어서 종국 씨와 우재 씨가 한 팀이 되고, 또 저기 그 막내즈라고 상현 씨와 대현 씨의 이 두 분의 브로맨스가 또 너무 귀엽고, 두 분이 또 팀이 돼서 물품을 판매하는데 또 장난 아닌 승부욕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어떤 관전 포인트, 매번 저희가 덴마크에 한 3도시 정도를 갔었는데요. 그 도시마다
어떤 물품이 팔릴지, 그리고 그동안 안 팔렸던 거를 팔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매출을 더 많이 낼지, 어떤 각 그 판매지마다 저희 관전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생겨서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 그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말 모든 멤버가 다 케미 요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각각의 케미들이 되게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당장 뭐 1회에서 우재 씨와 상현 씨와의 케미도 있고, 그다음 막내즈 뭐 이런, 그리고 돌재 형의 어떤 그 남다른, 사실 그 메이크업 받으실 때 노자책을 읽는 지연우 씨가 되게 정말 신기했었는데, 그런 지연우 씨도 어떤 이 승부나 이 게임에 있어서는 어떤 반전미를 보여주시는 그런 약간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은 기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에서 김종국 씨가 우리 프로그램 많이 봐달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프로그램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MBC에서도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어쨌든 좀 새로운 선택사항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이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예능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어쨌든 이 채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비슷하다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걸 한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좀 하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여행 못 하시고 이러신 분들께 저희가 힐링을 저희가 대신 여러분께 안방극장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제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여행을 가시고 싶은 분들 혹은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제 조금 나아진 요즘 시대에 조금 이렇게 다시 여행을 좀 꿈꾸실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또 오늘 멤버들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개성도 강하고 또 너무 또 착하고 아주 매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그런 좀 볼거리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응원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길었지만 아주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연진 분들과 연출진 분 자리 일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 도포자라 휘날리며 제작 발표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첫 방송될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도포자락 휘날리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